삼국지에 나오는 세 나라 중 오나라의 아버지 손견, 첫째 아들 손책, 둘째 아들 손권, 그 중에서 첫째 아들 손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손책은 손권이 결국은 오나라의 왕이 되는데 오나라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 물론 아버지도 그렇고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손견의 아들 손책은 강표전에 보면 그 용맹이 항우와 비길만하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소패왕이라는 칭호를 이제 주었는데요. 아버지 손책이 유포에 의해 죽었을 때 손책의 나이는 겨우 17살이었습니다. 용맹한 손책은 사실 제후들이 연합하여 동탁을 토벌할 때 동탁의 장수 화응의 목을 베었는데요. 삼국지 연의에는 화응의 목을 벤 것이 관우가 한 것으로 꾸며져 있죠. 저도 깜빡 속았습니다. 아버지와 손책은 원술이 수하였는데 원술이 손책의 인물됨 하나는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손책과 같은 아들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했습니다. 조조도 손책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또한 어린 나이에 강남을 평정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하라는 것 즉 미친개라는 뜻입니다. 제하는 교전하기 어려운 상대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둘은 전선에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손책이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원술은 아버지 손견의 군대를 손책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겨우 1위인 원술의 희하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원술도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강동의 정세가 급박해지자 원술에게 참전을 요청받고 강동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1000여 명의 병사가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역양이란 지역에 이르자 6000명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호랑이에게 군대까지 주었고 또한 그를 따르는 무리가 급증했으니 이제는 조그만 한 나라를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려울 게 더욱더 없어진 거죠. 후에 원술이 바보같이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자 관계를 끊어버리고 원술의 사자를 수도로 호송해 조조와 함께합니다. 그러나 황실에 충성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술이 악수를 둔 것을 보고 반대편에 붙은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조조가 원소와 관도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수도가 빈틈을 타 헌제를 손에 놓고 싶어 했으나 저번 영상이 가까이 예언한 대로 운명이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즉 조조를 따르던 광릉, 태소, 진 등은 손책의 근거지를 습격을 시도하자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돌리게 되는데요. 돌아오는 도중 운송부대를 기다리며 잠시 쉬면서 사냥을 나갔다가 자객의 화살에 맞아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승부욕과 자부심이 강한 것에 대한 결과라면 너무 잔인한가요? 따르던 수행원보다도 멀리 나갔다가 자객을 홀로 맞아 죽었으니 자객에 죽을 거라는 과가의 예언에 소름이 끼칩니다. 손책은 주유와 같이 대교와 소교라는 미모 여인과 혼인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사실은 둘 다 정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장인, 교공이 역사서에 기록이나 관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들은 비천한 신분, 즉 포로에서 일방적으로 선택되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화살을 맞아 치료 중 죽기 전 장소 등이 셋째 손익을 추대하려 했는데 그 전부터 손책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둘째 손권을 치켜 세웠고 또 죽기 전에는 손권에게 천하와 다투는 데는 내가 나보다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현의를 천거에 쓰고 강동을 지키는 데는 내가 나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하며 우애를 보여줍니다. 결국은 손권이 이제 오나라의 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소패왕 손책은 26살에 유명을 달리했고 불행하게도 진수의 삼국지에 보면 손권이 형의 은혜를 모르고 손책의 자식을 홀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